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동창회에 갔는데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친구는 정말 젊어 보이고 어떤 친구는 나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젊음의 비결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보다 10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이 비밀들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죠. 같은 70대인데 어떤 사람은 50대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80대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노화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화 속도를 완전히 늦출 수 있는 과학적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분명 10년 이상 젊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매일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자, 먼저 실제 사례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분들 나이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헬렌 반 위켈이라는 분인데요. 이 분의 나이가 무려 81세입니다. 81세. 근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밖에 안 보이죠? 이분은 70세가 넘어서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현역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이 정말 단순했어요. 매일 요가,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 이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타오 포르치옹 린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85세 요가 마스터인데요. 지금도 매일 2시간씩 요가를 해요. 물구나무서기도 거뜬하고 유연성은 20대 못지 않아요. 이분이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노화는 기능을 멈출 때 시작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면 노화는 늦춰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분들이 계세요. 가장 유명한 분이 이기려 가천대 총장님이죠. 올해 91세신데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계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책을 매일 읽으신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젊음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는 아직도 50대로 보일 정도로 탱탱하십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3세 김영순 할머니도 대단해요. 이분은 60세에 처음 조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10km 마라톤을 완주하세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생체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나온다고 해요. 일본에는 더 놀라운 분이 계세요. 나가노 히데코라는 분인데 90세에도 수영을 하세요. 그냥 수영이 아니라 경기 수영이에요. 90세 이상 부문에서 세계 기록을 여러 개 보유하고 계시죠. 일본은 현재 80세 이상 고령자가 12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넘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핑계로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움직이고 배우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건강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이죠. 그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그 습관들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과학이 증명한 노화 속도를 늦추는 5가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적정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수면이 뇌 노화 속도를 절반으로 늦춘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청소해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데 이게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이거든요. 실제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보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상인보다 5배 이상 많이 쌓여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몇 시간이 적당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상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을지 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 자면 밤잠을 방해해요. 둘째,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그리고 침실 온도를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정말 효과 좋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기 전에 책을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두뇌 훈련에도 도움이 되며 인지력 강화로 인하여 뇌가 젊음을 유지하니까요. 뇌가 젊어져야 몸도 젊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되고 노화 억제의 핵심이에요. 우리 장에는 약 100조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한 거죠. 그런데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염증이 생기고 이게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고구마, 채소, 콩 위주의 식사를 해요. 그래서 100세가 넘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아요.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좋은 세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항염 효과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브로콜리, 귀리, 케일, 된장국이 특히 좋아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요. 귀리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효과가 블루베리보다 좋아요. 된장국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요.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은 25g에서 30g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절반도 못 먹고 있어요. 간단한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그것만으로도 식이섬유 섭취량이 2배 늘어나요.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껍질까지 먹고 샐러드를 자주 드세요. 세 번째 습관은 하루 20분 햇볕 걷기입니다. 비타민 D와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비타민 D 부족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골다공증은 물론이고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까지 일으켜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90%가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져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게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보충제는 비타민 D만 들어있지만 햇볕은 다른 유익한 파장들도 함께 받을 수 있거든요. 언제 햇볕을 쬐는 게 좋을까요? 아침 9시에서 11시 또는 오후 4시에서 5시가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에 자외선 비파가 적당하거든요. 너무 강한 자외선은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하니까 주의하세요. 정오즈음에는 그늘에서 쉬시고요. 걷기 운동의 효과도 정말 대단해요. 하루 2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줄어들어요. 그리고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뇌세포 재생을 도와줘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걷기 운동을 시켰더니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천 팁을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으세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보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걸음수를 체크해 보세요.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가 목표예요. 네 번째 습관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하버드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이 연구는 정말 유명한 연구인데요. 19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에 걸쳐 추적 관찰한 건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어요. 이게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위험한 수치예요.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또한 외로운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의 이키가이 마을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키가이는 삶의 목적이라는 뜻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를 챙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100세 넘는 분들이 유독 많아요. 사회적 연결이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보면 첫째, 면역력이 강화돼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아져요. 둘째, 인지 기능이 향상돼요. 대화를 하면서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늘릴 수 있을까요? 첫째,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리 모임 뭐든지 좋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둘째, 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어요. 셋째,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할 때도 서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넷째,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특히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 정말 젊어져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전염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도 적절히 활용하세요. 직접 만나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멀리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작은 스트레스 관리 루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세포 노화를 유발한다는 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계속 분비되면 문제가 생겨요.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짧아지거든요. 텔로미어는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 같은 거예요. 이게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해요. 즉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를 측정해보면 같은 나이 사람들보다 현저히 짧아요. 심한 경우 10년에서 15년 더 늙은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한 건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3분 명상이에요. 하루에 3분만 투자하면 돼요. 눈을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나가게 놔두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심호흡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4번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감정 일기 쓰기도 추천해요. 하루 끝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짧게라도 써보세요.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뇌에서 처리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웃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하루에 한 번은 배꼽 잡고 웃을 일을 만들어 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요. 음식을 덜 먹으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강해져 활성산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식하지 말고 오히려 적게 드세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거든요. 자, 이제 실제로 이런 습관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겪은 분들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63세 이순자님이에요. 이분은 55세에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혈당 수치가 200 이상이었고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심했어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동으로 극복해보겠다고.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10분도 걷기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어요. 한 달 후에는 20분, 2달 후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6개월 후부터는 조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부산 마라톤 대회에서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21km를 2시간 30분에 뛴 거예요. 그리고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당뇨약도 끊었어요. 더 놀라운 건 외모 변화예요. 지금 63세인데 40대로 보여요. 피부에 윤기가 나고 자세도 꼿꼿하고 표정도 정말 밝아요. 두 번째 예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1세 김철수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어요. 수술도 2번이나 받았고 심할 때는 걷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심하며 살라고 했어요.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분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65세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앞으로 숙이는 것도 안 되고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안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개인별 맞춤 동작을 가르쳐 주셨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했어요.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몸의 균형감이 정말 좋아졌어요. 한 발로 서서 1분 이상 버틸 수 있고 앞구르기, 뒤구르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자세가 정말 꼿꼿해졌다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군인처럼 바른 자세로 걸어 다니세요. 세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83세 박영희 할머니예요. 이분은 70대 후반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족들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위로했지만
본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두뇌 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십자 말풀이, 수도쿠 같은 걸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더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손자가 가르쳐줘서 두뇌 훈련 앱을 깔았어요. 매일 1시간씩 기억력 게임, 계산 게임, 퍼즐 게임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스마트폰 조작법부터 배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기억력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집중력도 향상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도 하세요. 83세에 완전히 디지털 세상에 적응한 거죠. 병원에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보니 동년배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나이를 핑계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신 거죠. 자, 지금까지 나이보다 10살 이상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첫째, 하루 7시간 적정 수면.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셋째, 하루 20분 햇볕 걷기. 넷째, 사회적 연결 늘리기. 다섯째, 작은 스트레스 관리 루틴. 이 5가지 습관들 하루에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명상하고 점심시간에 20분 산책하고 저녁에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 나누고 밤에 일찍 자는 것. 이게 전부예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내일은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끄고 책을 읽어보세요. 모레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해 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의미가 없어요. 작더라도 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젊음은 시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습관과 싸우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당신도 나이보다 10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급격한 변화는 금물이에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식단을 바꾸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세요. 둘째,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셋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넷째, 완벽주의는 버리세요. 하루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젊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식단 관리 방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